안녕하세요. 15분 정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중국 최고의 그 예언사라고 불리는 추배도에서 제 56상을 계속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56상, 자,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56상, 기미, 곤화, 감상, 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구를 이제 해석을 할 때에 그 날아다니는 것은 새가 아니고 물속에 있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병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한다, 그런 얘기죠. 이런 내용을 그 자체적으로 또 해설을 해주는 그 노랫가락 여기 있습니다. 이순풍 원천강이 또 요 부분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이 전쟁의 범위가 하늘과 땅을 뒤덮는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모목공이 환상을 조작해서 그 희롱한다. 그래서 공활롱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은 창과 방패로 하던 그 전쟁에서는 그 한 번도 그 접해보지 못했던 재앙을 초래하는데 그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서 그 근모목공 공활롱, 그래서 근모목공 공활롱이다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게 어떤 환상을 조작한다는, 환상을 조작해서 희롱하는 식으로 해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매트릭스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매트릭스 세계하고 같은 개념이다. 한자로 써 있으니까 한글로 쓰면은 금모 목공 공활롱. 그래서 이 공활롱이란 말이 환상을 공 만들어서 롱 희롱한다, 쓴다, 그런 말. 이거는 이제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마법을 쓴다는 거죠. 마법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가 우리 몸이 존재하는 이 현실 세계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존재하는 가상 세계가 있는데 그 가상 세계에서 엄청난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듯이 연결되어 있는데 마음의 세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가상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가상 세계. 그래서 가상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 세계에서의 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가상 세계는 마치 뭐예요? 그 마법과 같은 세계, 환상의 세계로 표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법과 같은 마법 세계, 가상 세계, 마법 세계, 매트릭스 세계.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저기 하면 매트릭스 세계예요. 그런데 매트릭스라는 그 영화를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세계죠. 그래서 근데 마법 세계인데 여기서 마법 세계에서 그 세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보통 영성적인 그 개념으로는 이 세계를 아스트랄계라고 합니다. 아스트랄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스트랄계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스트랄계가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스트랄계가 본격 어떤 이 우주 자체의 주도권이 아스트랄계로 넘어가서 아스트랄계가 엄청나게 그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스트랄계. 이거를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사달이라는 말 많이 들어요. 당군 아사달. 그래서 아사달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사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랄계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아스트랄계에 여러분의 혼이 이 아스트랄계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몸의 육체 말고 여러분의 몸에 혼이 붙어 있는데 그 혼이 아스트랄계로 들어간다. 그것을 표현해서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아스트랄 프로젝션. 아스트랄 프로젝션 같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아스트랄 프로젝션.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꼭 뭐와 같아요? 여러분이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은 네오라든가 매트릭스의 모피어스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매트릭스 세계에 들어갈 때에 의자에 이렇게 앉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목 뒤에다가 후두부에다가 철컥 딱 끼니까 어떻게 돼요? 가상세계로 매트릭스로 들어가죠. 마치 그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의 그 현실적인 몸의 머리 뒤쪽에 연결이 돼서 혼이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이렇게 가상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이런 존재들이 이제 여러분의 혼이 들어가네요. 아스트랄 프로젝션, 이걸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스트랄계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마치 우주세계와 비슷해. 그런데 이 세계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것들이 드러나요. 환상으로 드러나는 이런 세계를 가리켜서 여기를,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림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홀로그램 같은, 마치 그 여러분이 홀로그램 같이 어떤 창조를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마법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자를 생각하면 사자가 뛰어나와요. 용을 생각하면 용이 뛰어나고 봉황을 생각하면 봉황이 날아다녀. 그런 세계 속에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환상의 세계죠. 근데 그 실제적인 그런 것이 사실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아스트랄 세계로 들어가서 돌아가신 분의 호출을 하게 되면은 소환이 돼서 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가상세계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런 가상세계인데 여태까지는 사람이 육체와 마음이 이렇도록 민감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가상세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지를 못했는데 지금 인간이 이 세계에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게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가상세계 통로가 열렸다. 통로가 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가상세계로 들어가면 어때? 거기는 환상의 세계니까 이걸 이제 홀로그램 세계란 말이에요. 홀로그램 세계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혼은 가상세계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현실 세계에 있는 여러분은 그냥 멍하게 이렇게 앉아있고 가상세계에 있는 들어간 존재는 뭐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아주 다양한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 세계에 있는 나는 멍한 상태, 아니면 잠을 자고 있거나 깊은 휴식 상태라든가 아니면 명상, 메디테이션 상태라든가 이런 상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은 이게 가상세계 통로가 열리니까 그냥 거기로 그냥 민감하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거기로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트릭스 세계하고 비슷한데, 매트릭스도 마찬가지 현실적인 몸은 이 세계에 있는데 대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건전지 역할을 하는 배양기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있어서 건전지 역할을 하는데 그 의식 활동을 위해서 매트릭스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세계 속으로 의식이 들어가서 혼이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의식이 들어가서 마음이 창조한 근데 그 마음이 자기 혼자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소프트웨어 기반 체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운영적인 아스트랄 세계의 기본 구성 체계가 있어. 거기 마음대로 그렇게 또 되는 건 아니고 그 구성 체계가 있어. 단지 이 물리적 세계보단 자유롭다는 거죠. 자유롭게 이렇게 환상적인 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제는 다른 말로 배양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서 자궁. 매트릭스에 따른 매트릭스를
영어로 하면은 영어 번역하면은 어떻게 되냐? 매트릭스는 자궁이란 뜻이. 자궁 배양기다. 이렇게 씁니다. 자궁이면서 배양기다. 근데 매트릭스가 왜 자궁이면서 배양이냐면은 원래 여러분이 그 혼이 이렇게 아스트랄계로, 이 아스트랄계는 원래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세계였단 말이에요. 죽으면은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은 이 끈이 끊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혼이 날아가 가지고 어떻게 그 세계로 들어가서 뭔가가 일어나다가 거기를 자궁으로 해 가지고 또 다른 존재로 이렇게 태어난다. 이것이 이제 윤회전생 개념이에요. 그런 아스트랄 세계가 이런 살아있을 때 그런 아스트랄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사후 세계를 지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후 세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가상 세계를 경험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후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된다. 사후 세계, 저승 세계. 그러니까 사후 세계면서 저승 세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옥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때? 이 지옥 문이 열렸으니까 사후 세계가 열리고 저승 세계가 열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가 종말한다는, 여러분 자신이 종말한다는 거지. 죽는다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세계가 종말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현상, 어떤 막바지에 와 있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 세계가 소멸 단계에 와 있다, 그런 거예요. 소멸 해체 단계에 오다 보니까 저승 세계가, 사후 세계가, 아스트랄 세계가, 이 현실 세계,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를 지금 먹어들이고 있다. 먹어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심각한 얘기죠. 종말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기 금모목공, 자, 그래서 이제는 요 얘기는 이제는 여기서 이런 개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를 먹어들이고, 이 사후 세계, 저승 세계, 근데 이 저승 세계는 지옥의 세계인데, 지옥의 세계 문이 열렸는데 여러분의 혼이 거기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현상들이 자꾸 빨려 들어갔다 나왔다, 빨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정신이 멀쩡한,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막 환상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경험하시는,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꿈인지 생진지 모르는 상태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몽롱한 상태. 이상한 걸 자꾸 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 이게요. 안 보이던 것들이. 그렇죠. 인간의 눈은 이 오감으로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정신병자가 많아집니다. 일단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럼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를 먹어들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세계가 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시프트 하고 있는 거야? 시프팅 하고 있어.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요. 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속적으로 존재를 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된다면, 나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지금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자기도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시려면은 뭔가 살아남는 길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거를 이제는 그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은 요 56상이 그거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가상세계에 그로 여러분이 들어갔다.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선제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자신이 정신이 말짱한 상태로 여러분이 다시 그 세계에서 정신이 말짱한 상태로 존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왜 죽음의 세계가 열렸으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그 지옥문이 열렸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그 관건이 이제 어떻게 이것을 살아남느냐가 이제는 이게 그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이 가상세계 안에서 저승세계 안에서 사후세계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남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남은 이 56상과 57상이 그 방법에 대한 이치를 사실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순풍이나 원천강이란 이 양반들이 굉장히 심오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순풍이나 원천강도 한마디로 도통했다고 벌써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도통하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를 먹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간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현실세계가 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세계가 소멸해 나가고 있으니까, 현실세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여러분의 현실이잖아요. 보고 있는 현실인데 이 세계 자체가 소멸돼 나가는 거니까 이 싸움의 이 싸움의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 전 우주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전 우주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의 이 전쟁터가 전 우주란 말이에요. 전 우주. 지구 한 뭉툭이가 아니고 여기서는 김성탄이 중국보다 넓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중국은 아니고 전 우주적인 싸움이다 그런 거예요. 이 전 우주적인 싸움이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종 코로나 같은 것도 이 전 우주적, 여기 지금 현재는 지구적이죠. 전 지구적 개념에 이 전쟁의 이 투쟁,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투쟁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사실은. 사실 지구온난화 같은 것도 뭐냐면, 지구온난화가 여러분들은 마치 세상에서는 온실가스, CO2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온실가스 종류,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지구온난화가 진행됐다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탓하잖아요. 기후 협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건 다 헛소리고, 그건 다 헛소리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고, 지구 자체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구 자체 내부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구 자체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구 자체도 가상의 몸이 있어요. 지구 자체에 가상 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구라는 이 지구의 그 현실적인 몸도 있지만 지구의 가상 몸이 있다. 가상 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가상 지구가 있어가지고 이 현실 지구를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상 지구와 현실 지구에 저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가상지구가 현실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도 지금 신종 코로나는 뭐예요? 인간의 몸을 뜨겁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열적인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도 온실가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사소한 부분이고, 사실은 이 전 지구적 변화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구적 변화를 표현을 결과로 나타나는 게 지구온난화예요. 지금 우리가 비가 엄청 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극의 얼음도 녹고 지금 그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이런 가상세계가 먹어들이고 있는 현상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그럼 내가 그러면 이런 어떤 종말하는 세계, 파멸돼 나가는 세계, 소멸돼 나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금모 목공 공활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모 목공이 돼야 돼요. 금모 목공이 돼야 돼. 금모 목공. 자, 금모 목공 공활용에서 금모 목공. 금모와 목공 요 이치를 알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이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모 목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금모 목공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함으로써요,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금모 목공, 요걸 이제 보겠습니다. 자, 금모 목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직접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거는 사실 이 비너스예요, 비너스. 금모 목공이라고 하는 것이. 금모 목공 공활용이다. 이게 금모와 목공이 있는데, 자, 금모와 목공이 공활용한다. 이 금모와 목공이 이제 마법을 직접적으로 조작해서 환상을 부리는 존재가 되는데, 요런 존재, 그걸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마법을 부리면서 싸우게 되는 건데, 그리고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싸우는 존재가 사실은 금모 목공이에요. 근데 금모 목공이 여러분들 자신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금모라고 하는 것은 금 어머니잖아요. 금모 목공. 그리고 금모와 목공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 금모라는 게 뭐예요? 이게 즉각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금성이죠. 비너스로 이해를 하시면 돼. 상징입니다. 상징. 이게 상징이니까 상징적인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 동양적인 거 논리하는데 왜 서양 거를 끌고 오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상징책의 상징 구조는 다 똑같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제가 가져다가 그냥 설명하기가 용이하니까 가져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비너스다. 비너스가 뭐예요? 금성이잖아요. 금성인데 별에 이제 새벽별이잖아요. 새벽별. 또 저녁에 빛나는 별. 이게 금성이라. 금성이 뭐예요? 비너스. 비너스가 누구예요? 미의 여신. 미의 여신이잖아요. 미의 여신. 비너스. 비너스를 가리켜서 금성의 여신이라고 하네. 금성의 여신. 그런데 근데 비너스는, 미의 여신이 결혼했냐? 미의 여신도 결혼을 했어요. 이게 아프로디테라고 그러잖아.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이게 비너스는 로마 신으로 되는 거,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인데, 이게 미의 여신이에요. 근데 비너스한테도 자식이 있어요. 자식. 자, 비너스의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누가 있냐면은, 엄마라고 그랬으니까, 금이라는 건 뭐예요? 금 엄마라는 거잖아요. 금 엄마. 근데 비너스는 미의 여신이고 금성의 여신인데, 이게 엄마인데 어떤 엄마냐? 그럼 자식이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자식은 바로 큐피드를 얘기하는 큐피드. 큐피드를 보면 여기 있는 게 여기 큐피드잖아요. 그렇죠. 요 큐피드가 바로 이 비너스의 아들이죠. 큐피드가 아들이고, 이 비너스의 아들이면서 뭐예요? 날개가 달렸죠. 날개가 달렸고, 뭐를 가지고 있어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큐피드. 자, 이게 큐피드를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신이라고 그래요. 에로스라고도 하는데, 사랑의 신. 사실은 사랑과 증오의 신이야. 그러니까 화살을 쏠 때 사랑의 화살을 쏘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화살을 쏘면 어때요? 그 화살을 맞은 사람은 첫 번째 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성체를. 그렇죠. 또 증오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첫 번째 보는 사람 무조건 증오하게 돼 있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화살. 그러니까 사랑의 화살과 증오의 화살을 쏘는 그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죠. 활과 화살을 가진 큐피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개념은 나왔습니다. 근모는 누구냐면 비너스고 목공은 누구냐면 큐피드를 가리켜요. 상징 개념입니다. 상징.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이게 이게 근모고 요거 뭐야? 목공이요. 목공. 상징이다.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 그렇게 그럼 해석을 해야 됩니까? 원래 이게 근모 목공의 상이에요. 이게 상인데, 그러니까 근모의 자식이잖아요. 자식이죠? 그러니까 목공은 근모의 자식이요. 그런데 이 큐피드가 어린애잖아요. 어린애니까 뭐요? 모든 결정은 비너스가 해야 하잖아요. 근모가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모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근모를 갖다 무축전이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때는 섭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섭정. 그러니까 이 큐피드가 통치를 할 수가 없어. 갓난 아이 상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엄마가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성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의 시대. 왜 여성이 섭정을 해야 되거든요. 여자가 저기 통치를 해야 되거든. 애가 다 자라질 않았으니까 내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자, 무축전하고는 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일단은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근모고, 근모의 몸에서 태어나는 존재가 큐피드가 목공입니다. 그래서 이 근모와 목공은 하나죠. 하나가 됐을 때에, 여기에 이제는 그림에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에, 이 그림에서 아래에 있는 두 마리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니고, 물속에 있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비조. 날아다니는 것은 새가 아니고, 잠자 비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속에 있는 거는 요 물고기 그림대로 그려놓고 물고기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얘기했는데, 이게 그럼 물고기는 뭡니까? 물고기는, 이게, 이 비너스와 큐피드를 가리키는 상징이 물고기예요. 물고기. 여기 두 마리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 두 마리. 물고기 두 마리가 요게 쌍어라고 합니다. 쌍어. 이 쌍어가 가리키는 요 두 마리 물고기는 여기 여러분 이제 12황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12황도라는 그림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두 마리 물고기 여기 있어요. 쌍어공을 뜻해. 쌍어공. 아이고, 되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56 상에 있는 그림은 요 두 마리, 여기 있는 요 두 마리 물고기 있잖아요. 이렇게 두 마리씩 짝짝 찍은 두 마리 물고기가 여기 반으로 딱 잘랐을 때 하나만 볼 때에 여기 두 마리 물고기와 새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요 두 마리 물고기는 쌍어를 가리키는데, 그 쌍어가 한 마리는 비너스고 한 마리는 큐피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비너스, 한 마리는 큐피드예요. 이게. 그게 그리스 신화를 공부하시면 금방 알아요. 이게 그리스 신화, 이게 그 12황도에 대한 상징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한 마리는 비너스고 한 마리는 큐피드예요. 그래서 물고기 엄마가 물고기 아들을 낳은 거지. 그래서 둘이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요런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둘이 뭐요? 요게 바로 요걸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럼 요 새는 뭐냐? 자, 요 새는 뭐냐? 요 새, 날아다니는 새는 뭐냐? 그리고 딱 잘라가지고 요 두 마리 물고기, 여기 새가 있잖아요. 새가 있는데 까치처럼 생겼는데,
자, 두 마리 물고기는 비너스하고 큐피드를 상징하고 금모가 비너스고 금모고 목공은 큐피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는 뭐냐면은 새는 자, 그래서 쌍호공에 대한 개념 잡았죠. 여기 두 마리 물고기. 그 다음에 여기 새는 뭐냐면 물병자리입니다. 물병자리. 새는 물병자리. 왜냐면은 이 물병자리는 독수리예요. 독수리. 원래 독수리란 말이야. 독수리. 그래서 그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물병자리의 신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올림푸스 산에서 이제 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만찬을 하고 있는데 늘 술을 따라주던 이럴 때 정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성 정령이 있었는데 그 정령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술을 따라줄 저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제우스가 이렇게 쫙 보니까 저기 멀리서 트로이의 왕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가니메데라는 트로이 왕자가 있었어. 어린 왕자가 있어. 트로이 왕자. 자, 어린 트로이 왕자가 있어가지고 제우스가 올림푸스 산에서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야. 독수리로 변해서 날아가가지고 가니메데를 잡아가지고 가니메데를 들고 올림푸스 산으로 돌아와서 가니메데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가니메데가 트로이 왕자가 술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우스가 독수리가 돼서 날아가가지고 그 트로이 왕자를 잡아와서 트로이 왕자가 그러니까 물병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실은 물병이 아니라 술병이죠.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해서는 술병이요. 술병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와 관련이 돼 있다는 게. 이 독수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물고기에서 독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신화를 뜻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우스화 되는 거를 뜻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그 독수리 같은 하늘을 나는 존재가 돼서 이 따르는 술이 무슨 술이에요? 넥타르라는 술인데, 넥타르는 신주요. 신들이 먹는 술인데, 이건 뭐예요? 영생을 이루게 해주는 술. 그러니까 이 신들이 먹는 술은 영생을 주는 술이야. 그러니까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생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독수리가 날아가서 그 가니메데를 잡아와가지고 가니메데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고 있어요. 가니메데는 뭐예요? 가니메데는 누구겠어요? 가니메데가 바로 이게 연결을 시키면 뭐가 돼? 큐피드가 좀 잘한 거예요. 사실은 가니메데 그렇게 상징이 되는 거예요. 가니메데 트로이 왕자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가니메데가 그 어린 왕자잖아요. 어린 왕자가 큐피드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 큐피드가 잘하면은 어떻게 되는 게 트로이 왕자처럼 되는 게. 그래서 트로이 왕자 개념으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술을 따르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날개를 달고 있잖아요. 날개를 달고 이게 새로운 독수리가 되는 거지. 이게 사실은. 그렇죠. 가니메데를 제우스가 딱 독수리가 돼서 딱 잡을 때 가니메데는 어때요? 양쪽 어깨에 날개가 달린 것 같이 그렇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아가가지고 그러니까 가니메데의 양쪽에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가지고 딱 술병을 준 뒤에 따른다. 그렇게 그 술병을 주어서 따를 때 그 술이 어디로 들어간다? 그 불사의 술이 불사 영생주가 비너스에게 들어간다. 들어가고 바로 그 술이 지옥으로 들어간다. 지옥으로 흘러간다.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불사 영생의 그 술들이 지옥계, 가상세계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비너스한테도 비너스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그 이때 불사 영생주가 남쪽 물고기잖아요. 남쪽 물고기. 이게 그 이때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가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적으로 이런 포지션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자, 두 마리 물고기와 새 이것은 뭐예요? 쌍화궁에서 물병자리 시대, 보병공 시대. 자,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은 쌍화궁 시대에서 물병자리 시대, 보병공 시대로 변한 지 몇십 년 안 지난 시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지금은 어떤 시대다? 지금이 물병자리 시대 들어왔다.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요 그림이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개념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런 개념보다 더 심오한 개념을 또 내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바로 이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를 먹어들이는 그런 종말의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야지 되는 것이냐. 이제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전략? 전술? 뭐 이런 걸 이제는 이제 짜봐야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